자, 울산 중구에 있는 참길학원 원장 진민쌤입니다. 자, 오늘은요, 저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던 거하고 마찬가지로 예비고 1들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수학 공부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요, 연습장 쓰는 방법과 해설지를 보면 되는가 하는 두 가지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해설지를 보는 건데요. 우리 아이는 수학 공부를 하면서 해설지를 옆에 놓고 풀어요. 가장 안 좋은 방법입니다. 최악이거든요. 그렇게는 절대로 하면 안 되고, 해설지를 봐도 되느냐? 결론은 봐도 됩니다. 해설지를 보고 이해해서 풀 수 있으면 되는데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학생들이 해설지를 보고 나서 이렇게 풀면 되는구나 하고 그대로 풀어와요. 그것도 안 좋은 방법입니다. 해설지를 보되 어떻게 푸는지 이해를 했다면 그 문제를 체크해놨다가 2, 3일 정도 지나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야 내게 됩니다. 해설지를 보고 이해했다 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풀어본다? 그러면 해설지를 베끼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그 문제가 나왔을 때 그 학생은 또 헤매게 됩니다. 왜? 해설지를 베껴봤으니까. 그러니까 해설지를 활용하는 부분은요, 분명히 문제가 막히거나 내가 힘들었던 문제를 해설지를 보고 이해를 하되 2, 3일 정도 지난 다음에 반드시 다시 풀어봐야 된다는 겁니다. 체크가 항상 중요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가 연습장을 쓰는 방법입니다. 제가 저희 학원에서 오면 연습장을 쓰는 친구들한테 주는 연습장입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이렇게 달력으로 해서 연습장을 만들어서 주는데요. 안에는 다 백지입니다. 안에는 다 백지고요. 어느 정도 문제를 푸는 게 습관화된 친구들은 얘를 반을 접어서 풀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지 않아도 관계는 없고요. 연습장을 쓸 때 가장 중요한 습관은 부모님들이 또는 학원 선생님들이, 학교 선생님들이 수학은 연필로 풀어라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반대입니다. 수학은 볼펜으로 풀어야 됩니다. 왜 볼펜으로 푸느냐? 칠판에 제가 아까 강의하는 수업을 조금 써놓은 게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풀다가 여기에서 틀렸다면, 풀이에서 여기에서 틀렸다면 연필로 쓰면 어떻게 합니까? 학생들이 지워버리거든요. 지워버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틀린 부분이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면 나중에 복습의 효과가 없어져요. 틀린 부분을 지워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연습장은 볼펜으로 풀어야 합니다. 수학은 볼펜으로 풀고 만약에 틀렸다라고 하면 X표를 빨간 볼펜으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날짜를 쓰는 게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는 뭐를 써야 됩니까? 문제, 개념원리 몇 쪽 몇 번이라고 써놓는 겁니다. 수학의 정석 몇 번, 몇 쪽 몇 번 이렇게 써놓고 그 다음에 풀었을 때 오름풀이를 했다. 그러면 끝이 아니거든요. 왜 끝이 아니냐? 한 번 실수한 부분에서 다시 실수 나오기가 엄청나게 쉽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연습장 한 권을 다 쓰고 나면 어떻게 하느냐? 문제 풀이에서 X가 쳐져 있는 부분만 따로 다 뜯어내세요. 따로 다 뜯어내서 뭘 하셔야 돼요? 거기에 문제 번호랑 날짜를 써놨잖아요. 그걸 보고 문제를 찾아서 다시 풀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안 틀렸을 때 그게 내 실력이 되고 나의 실력 향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수학 공부를 해야 합니다. 연습장을 쓸 때는 항상 볼펜으로 쓰시고 항상 문제를 풀 때 위에다가 날짜, 문제가 나와 있는 번호 또는 책 이름 이런 것들을 꼭 문제를 찾아서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연필로 풀지 말고 볼펜으로 풀어라.
그래야 내가 틀린 흔적이 안 없어지니까. 또한 거기에 대해서 문제를 못 풀었다 손 치더라도 그걸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선생님들한테 질문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더 팁을 드리자면, 요즘에 친구들이 전화기를 갖고 하루 종일 뭔가를 합니다. 하루 종일 뭔가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니 뭐 전화기를 쓰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저희 애들도 전화기를 쓰기 때문에 전화기를 쓰고 하는 거는 좋은데, 전화기의 활용이 마냥 노는 데만 국한되지 않게, 연습장을 찍고 이런 게 귀찮으면 전화기 안에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내가 틀린 문제들 또는 실수한 문제들을 연습장을 사진으로 찍게 하세요. 그래서 그 폴더 안에 있는 사진들만 있으면 내가 어디서 틀렸는지, 어떻게 틀렸는지 그것들을 따로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화기와 연필만 있다면 어디서든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학원 친구들한테 제가 필기하거나 중요한 문제들 같은 경우에는 항상 전화기로 칠판을 찍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진만 보고도 따로 공부할 수 있게끔 그렇게 시키면 학생들이 혹시라도 선생님 저 질문할 거 안 챙겨왔는데요 라는 말이 없어집니다. 질문할 건 전화기 안에 학원 폴더에 또는 수학 폴더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당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첫 번째는 해설지를 봐도 되는데 해설지 보고 나서 이해를 했다면 바로 풀지 말아라. 한 이틀 정도 있다가 풀어라. 그래야 내 실력이 된다. 두 번째는 연습장은 마구 활용하되 연습장에는 항상 날짜, 문제가 어디에 나왔는지 하는 걸 반드시 기입하고, 틀린 거는 X 표시해놨다가 나중에 다시 봐라. 시험 치기 전에. 또는 한 단원이 끝나면 그 단원을 복습할 때 이런 문제를 틀렸었지라고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공식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얘기할 때 학원 선생님들이나 또는 학교 선생님들이 얘기할 때 물론 학교에서는 못 쓸 것 같습니다. 학원 선생님들이 말씀하실 때 이건 중요한 부분이야, 이 문제는 중요한 문제야 라고 할 때 항상 전화기로 한 장 정도는 찍어 놓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폴더를 보고 전화기만 있어도 공부할 수 있게 그렇게 조금 유도를 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학원에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런 방법으로 친구들이 많은 효과를 보고 있으니까 반드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에 지금부터 기말고사 끝나는 시점부터 해서 학생들한테 방학 동안에 그러한 습관들을 들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음에 올릴 영상은요, 고등학교 수학의 체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그거는 조금 깊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길어질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공부를 시키거나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중구 참기라고요.